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쟁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래도 국가의 기본은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제가 아마 그런 영화를 굉장히 아마 즐겨봤었는데 옛날에 지정생존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어떤 그 이 상황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행사를 가거나 어디 외국에 가거나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국무위원을 중 장관들 중에 한 명을 지정생존자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은 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뭔가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 대행을 하게끔 하는 이 지정생존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이제 장관들이 줄 탄핵이 되면서 아마 저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줄 탄핵이 되면서 지금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이 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를 하면서 이 저 시위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표결하고 유유히 오면서 저 미소 짓는 모습이 아마 오늘 모든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저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 보면요. 네. 저 사람은요. 이재명이라는 분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뭐 국회가 어떻게 되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쁘면 나쁠수록 좋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저 상황이냐. 저 미소의 그 본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겠죠.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권력을 잡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아마 저 사진도 아마 역사에 남을 사진 같아요. 앞으로 저분이 무슨 대통령 후보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두고 저 사진은 인구에 회자될 것이고 선거 때마다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이 미소의 의미가 뭡니까? 왜 웃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분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제가 그 여야를 포함한 어떤 분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중에 꽤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분은 이제 친명은 아니에요. 이재명계는 아니에요. 민주당 계열이고. 네,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뭐 얘기하면 알까봐 제가 뭐 못 쓰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선거법 1심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이재명은 죽었다 그때. 그래서 이재명계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당내에서 거의 난리가 났었다. 이재명 대표도 거의 사색이었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집회도 안 모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집어졌다. 이재명은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때 1심 선거 이후에 이재명은 안 돼라고 밀어붙이던 모든 세력들은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없게 됐다.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냥 놔뒀으면 내년 3월 4월 됐으면 2심 판결 나왔을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사람 이재명은 2심에서도 실형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 민주당을 몰아붙이면서 그러면서 그 뭐랄까 그 상황을 판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이 판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 사진에서 봤던 저렇게 정말 끔찍하고 그 무시무시한 섬뜩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비판을 도대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날 긴급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한덕수를 탄핵해서 내란 세력을 완전 진압하고 뭐 했잖아요. 그게 딱 뭐가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 때 했던 이야기에 딱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자, 국회를 다 저 반국가세를 쓸어버리고 종북세를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와 탄핵해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지금 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두 사람 전부 다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기본 우리가 작동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하나의 축척의 산물이었는데, 근데 둘 다 뭔 소리야 지금 민주주의 개떡 같은 민주주의 버리고 그냥 쓸어버려. 야 우리 이 다수 의석으로 그냥 다 탄핵해 버려. 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이 정말 축이 똑같이 작동하면서 진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설 자리가 없는 이런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회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또 공포감에 그 휩싸였을 것 네. 같아요. 야, 이거 완전히 나라가 마비 상태, 무정비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민주당, 저는 한동훈 우리 그 총리 한덕수 총리가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특검은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랬으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명분도 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6개 그 잘못된 법안, 정책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가 무슨 이유인지 뭐 좀 이따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를 했는데 그랬더니 득달같이 민주당이 탄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줄탄핵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국정을 완전 마비시키겠다는 무슨 점령군입니까?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네. 민주당도.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니까 대통령이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부시고 자기 멋대로 비상계엄 같은 것들을 발휘를 하니까 아니 야 잘됐다 하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이재명 같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 윤석열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나라를 놓고서 완전히 나라를 개판을 만들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미친놈 전략이라는 게 양쪽 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라가 그냥 뭐 구렁텅이에 빠지든 말든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지금 옆에 나와 화면에 보시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 아마 제가 볼 때 일주일 못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호 부총리 저기도 일주일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아마 올라가면 뭐 누구는 탄핵 단두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탄핵이란 단두대 위에 올라가면서 결국 지금부터 4명만 이제 이 장관들이 탄핵이 되면 이제 이 국무회의 자체가 없어집니다.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국가의 어떤 모든 시행령, 법안 등등에 대한 심의라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절차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정부 자체가 사실상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나라는 또 지정생존자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정말 이 아프리카의 어떤 뭐 이런 나라 비슷한 시스템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사람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저 웃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망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대통령 하면 끝이야. 그런 어떤 웃음.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대통령 한 날이 몇 시간 안 남았어. 라는 웃음. 저 사람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저 봐요. 웃음을 보면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김문기 씨가 죽었을 때 네. 김문기 씨가 죽었을 네, 때 맞아요. 산타 복장 입고 춤추면서 노래하던 네네. 그 얼굴이 떠올라요. 도대체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권력을 다시 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참 생각할수록 저는 윤 대통령이 답답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감이 느껴져요. 네. 왜 그런 짓을 해서 저렇게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놓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시냐고요. 근데 이 두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역사를 목격하고 계시잖아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정말
그 전쟁통에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상식과 공정이 무시되는 이런 세상을 보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나라를 또다시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이른바 친윤들 이분들 저는 장담하건대요. 역사의 죄인으로 두고두고 기록돼서 그 정치학 교과서에도 이름이 오를 것이고 마치 자유당 때 이기붕처럼 그리고 역사책에도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참 이제 이게 이 여러분들 아마 이 실감을 저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마 이제 곧 실감을 하실 겁니다. 즉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요. 또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이 전부 다 비상경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 4천억 달러가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외환 방어라는 게요. 이 돈이 갑자기 한 해에 너무나 많이 왜냐하면 외환이 1,500원 이상 올라가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외환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 기업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4천억 달러라는 이 외환 보유고가 급속히 없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예전에 아마 여러분 IMF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진짜 IMF가 올 걸로 믿었습니까? 그때 전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당시에 강망수 경제부총리가 우리 펀드멘탈이 튼튼해서 IMF 절대 안 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그렇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 IMF가 믿을 수 없다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습니까? 저희 회사도요. 언론사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IMF 딱 터지면서 30%를 잘랐어요. 사람들 아마 우리 김종혁 저 최고위원도 아실 거예요. 그때 언론사들요. 네, 맞아요. 구조조정 갑자기 해버렸습니다. 네. 진짜 그때 저한테 이 밑에 떨어진 게 뭐냐면 한 부에 저 이 사퇴 대상자들 적어내라고. 그거 진짜 정말 사람이요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 안 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려 나가고 자살하고 이러면서 그냥 정말 한 가족이 파탄나고 이런 사태가 왔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나라 요번에요 주한 중국 대사가요 들어올 때는 밑에 뭐라고 하냐 한덕수 대행에게 써왔대요. 도착하니까 그게 없어졌대요. 네. 누구한테 최상목으로 냅니까, 바뀐 거죠. 네. 그걸 그럼 다시 반해서 다시 인쇄 와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바람 앞에 등불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두 극단이 지금 나라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과 친윤이라는 그런 한쪽의 극단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 이재명과 친명이라는 그런 극단 세력들이 나라를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국민들이 이겨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유지돼야 되고 그따위 인간들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경제를 되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로 이 친윤이라든가 친명이라든가 개딸이니 무슨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나라 꼴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 모두예요.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이 두 분이 정말 역사에 석고대죄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그분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길거리 나서서 그 시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재명 당선되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가서 뭐 우리가 좀 시위라도 하고 해야지 뭔 소리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 라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광우병 때도 그랬고 부정선거 때도 그랬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동의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아닌 것처럼 해왔지만 역사에서는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모든 어떤 역사의 과정의 어려움들이 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어떤 국민들이 선동되고 또 하면서
결국 비롯된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에서 아마 저희들 주장도 동의 안 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저 무도한 세력들 쟤들 이재명 막아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요. 나라라는 게 양극단으로 가버리면 이게 다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다니면서도 경험해 봤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도 비상계엄 사태 경험해 봤고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우리 후손들에게 망하지 않는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런 양극단의 세력을 우리가 좀 견제를 하고 중간에 있는 어떤 많은 국민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경험해 볼 때는 그 길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또 제2의 IMF 사태 일어나면서 너무나 어려운 우리 후손들의 너무나 어려운 것들을 물려주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